김정은 동지께서 뜻밖의 사과하신 것은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북 메시지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면 어떤 성격일 거라고 좀 진단합니까? 글쎄요, 지금 상당히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든 행방이든 좀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부담은 있겠지만은 쉽게 예측해 보건대 4.27 남북 회담에서 있었던 남북 교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통일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동해 북부선 연결하는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그런 그 교류를 좀 하고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 제의 같은 거, 제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북 교류 뭐 지금 말씀하셨은 것처럼 첨언 안 하고요. 거기다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이제 계속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게 북한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발생을 한 것으로 좀 외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그래서 의료 지원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가장 큰 그냥 급한 현안은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것도 언급할 가능 이미 일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담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제 표준으로 해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요, 그 생활 방역 도로 생활 시설이라든지요, 이런 것을 이제 전 세계 이제 화급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북 간에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 관련 의료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달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이거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 네. 아닙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다른 어떤 이념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 진단조차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의 문제, 그다음에 또 각종 그 체력 보강을 해야 되는 그 영양 상태 말이죠. 영양제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탈북자들 만나보면 거의 다가 환자예요. 네. 결핵이라든지 기초적인 그 체력이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건강 문제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이런 의료 코로나 관련 19 관련된 의료 방역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상설에 대해서 이게 먼저 해소가 돼야지 첫 단추가 깨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요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김 위원장이 살아 있으며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발언 수위를 어떤 거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 확신한다고 표현을 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자신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부가 확신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확인을 했다. 네. 다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확신한다, 자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당국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어떤 국무위원장의 어떤 건강 이상설은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썰이고 지금 그렇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당국이 파악한 것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이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뉘앙스가 좀 다른데 살아 있다고 하고 또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참 더 걱정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야, 살아 있다, 건강하다, alive and well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보니까 그 국방위원장 시절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상임위원장들, 뭐 군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니까 그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내밀한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기관의 속성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의 모든 통신 체계 이런 거 다 바꿉니다. 암호 체계 다 바꿔요. 네. 컴퓨터 아이디 다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기관은 NCND가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래야 첩보 수집, 정보 수집 기능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당장 우리가 알고 있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언론은 좋아하겠죠. 네. 또 일반 국민들도 궁금증은 해소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정보기관은 앞으로 그 정보 수집 기능을 또 분석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언론은 속보 경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국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권이 이런 거는 막 그 정보기관, 정부를 쪼을 필요가 없습니다. 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정인 특보가 한 말 중에요. 김 위원장이 4월 13일 이후 원산,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산이란 지명을 거론했는데 이 지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뉴스를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했던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앞서서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적어도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원산에 정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 전혀 다른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용 열차인데 노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최고 전함의 어떤 그 이 신변 그러니까 그 동선 보호라고 하는 것은 A급 기밀이 되는데 북한 당국이 전용 열차를 노출시켰다. 그렇게 되면 거기 없을 가능성을 오히려 이제 그 역으로 또 의심해야 되는 가설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나 멀쩡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 노출일 가능성도 또 100% 정반대로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의 정보당국 공이 지금 원산 어떤 그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실제로 원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실은 이 일본은 우리 당국자에서 국내 언론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네. 중앙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 이상설 나오자 바로 다음 날. 그게 일관되게 지금 계속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 멀쩡해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만 니네 왜 그러냐? 나 멀쩡한데 네.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전용 열차로 노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짐작은 할 수는 있어요. 사실 태양절 행사에 참석을 안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측근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김여정 또 최용해 그 최고인민회의 네. 그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또 박봉주 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 차원에 들어갔을 수는 있고 또 하나 아주 급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심혈관계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건강에 이상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심혈관계 관련해 가지고 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행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의료진들도 북한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비행기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없고 네. 열차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아주 정상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아주 급한 건 아니고 또 수술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스텐트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떤 생명의 위독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다든지 그런 그 건강 이상설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이제 원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관련되는 소식은요. 한미일 언론이 한미일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미국 폭스뉴스가 한국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술한 뒤에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공통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원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진 얘기가 나오다 보면 코로나19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근데 코로나19랑 그 수술이랑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별개의 거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수술과 관련해서 처음 나온 것은 데일리 NK가 수술이 아니라 시술, 네. 심혈관 시술이 있었고 장소는 묘양산에 있는 향산진료소라고 보도를 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후에 밝혀진 부분에서 향산진료소는 우리 좀 보건소 여기서 뭐 수술은 관두고 시술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의료진이 50여 명이 급파됐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심혈관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런 것 때문이라면 50명이라는 숫자가 납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가 지금 발병을 했고 관련해서 어떤 코로나 방역과 어떤 의료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어떤 의료진이 어떤 그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혈관 그 수술이라고 한다면 과연 원산에 어느 정도로까지 어떤 그 의료 장비나 이게 그 갖춰져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사실 어찌 본다면 그 긴급 사태까지 대비를 한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면 평양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원산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그 북한의 고위급을 그 진료 또는 수술 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저기는 있습니다. 향산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김일성이 거기 있다가 그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선진화된 첨단화된 의료 시술, 의료 수술 그런 그 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전용 비행기까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의 전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원산에도 그런 수술 시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더더군다나 태양절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금 이렇다 할 다른 그냥 원산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금 그 행방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일이 있긴 있는데 그 심각성 정도는 이제 언론사마다 또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마다 지금 증언하는 게 좀 다르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제 추정에 기초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하다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코로나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모습이 아마 정치국 회의인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정치국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한번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방역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행방이 묘연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그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를 맡고 있는 호위 총국의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가격리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감염 가능성을 우려를 해가지고 원산에 갔다. 만약에 이 가설과 추정이 맞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호 인력의 같이 어떤 대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호위 총국의 어떤 그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면 이 감염이 어디까지 호위 총국 안에 퍼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서 경호원을 대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험수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확인되고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반문을 던지면서 고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 어떤 추론일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린다면요, 저희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다 한미일 언론들이 한미일 당국자를 인용해서 취재해서 나온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또 한 보도에서는요, 김 위원장이 1월 말부터 이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 인용해서 그 시점이 1월 말부터인데 1월 말부터 한 지방에 있고 평양에는 거의 머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거죠.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같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 순시, 네. 순찰, 또 뭐 부대 순시, 이런 포실험 이런 거를 사진과 함께 그 동정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도자는 우리 인민들을 사랑한다 말이죠.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당국자들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이 동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정말 위급한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그 차량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도발이 됐든 그 차량 이동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다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동이 없다면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건강상의 모종에 그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경중을 떠나서 조금 변화는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의 그 예측은 해봅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그 북한의 예전의 과거에는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을 때는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동선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졌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은요, 특히 북한 내부 약간 동요의 어떤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 불안한 사재기가 좀 벌어지고 있다. 평양 부재가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그 평양 내부에, 그 북한 내부의 동요까지도 지금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동정이 화상,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바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말부터 지방에 체류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평양에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그 기본 체류는 어떤 지방에 두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잠깐씩 오지만 평양에 계속 머물지 않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1월 말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중국 어떤 그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본격화되는 게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여기서 북한 당국이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제 어떤 지방행을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계속 저는 그 머릿속에서 잔영이 하나가 뭐 있냐면 네. 그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할 때 사진이 계속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인민군이나 이런 어떤 그 뒤에 어떤 배석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그러니까 몇 차례 어떤 그 사진이 어떤 그 뭐 그러니까 그 실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우리 국내 언론도 주목했던 게 왜 김정은 위원장은 남들은 다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까? 저게 무슨 자신감의 발로인가 뭐인가? 이런 어떤 추측도 계속 있었어요. 물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행보와 지금 1월 말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서 지금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 매치가 되는 거냐? 사실 이것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보면은 크게 보이는 측면, 이렇게밖에는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한미일 주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되는 내용, 섣부른 예측, 추측이 아니고요,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